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놀이를 연결하는 랜선 놀이를 운영하고 있는 팅클유 대표 홍혜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달받은 거로는 저와 똑같이 학생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창업을 학생 때부터 하게 됐는지 조금씩 이제 같이 한번 좀 안내 아니면 설명을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 호서대학교 음악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호서대학교 창업 동아리를 이제 만들어서 상상하는 예술로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2015년도에 또 이제 음악과가 아닌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호서대학교를 8년을 다니게 되었고요. 2015년도에는 이제 상상하는 예술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호서대학교 안에 창업선도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음악놀이 서비스 메이팅 창업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현장 경험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멜팅은 계속 진행하는 과정 중에 호서 유치원 교사로서 현장 경험을 한 7년 정도 쌓았고요. 2019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자 법인 설립, 팅클유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였는데요. JB 벤처스에서 투자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창업의 배경으로서는 제가 호서대학교 이제 8년을 다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보통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을 하게 되면 한 26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여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한 23세 이제 졸업을 하고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생활을 나오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한 7년 정도 걸렸고 제가 창업을 한 거는 학생 때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은 한 27에서 8 여자 나이로 봤을 때는 아니면 여학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늦은 나이여서 저도 고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목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조금 더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늘 했던 거기 때문에 레슨을 하면서 아이들이 뭔가를 이제 좀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성이라든지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지? 손가락이 왜 구부려지지 않지? 왜 둥글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보다는 왜 못해? 이게 안 돼?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유아교육과를 가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소근육의 발달이 아직 안 되고 이해력이 있어서 성인과 다른 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아동 발달에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은 레슨의 방법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책을 재미있게 그리고 교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이로 생각을 하면은 레슨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상상하는 예술이라는 이제 창업 동아리를 제가 이제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때는 아마 호서대학교 창업이 초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게시판을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네 하고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선정이 되어서 유아교육과와 그 당시는 음악과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이렇게 팀의 학생들을 제가 좀 더 꼬셨다고 하죠. 꼬셔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창업 동아리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재미있는 동화 그리고 교구 종이로 만든 이제 악기들이 보통 악기라고 하면은 딱딱한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클라리넷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악기는 낙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종이로 페이퍼로 악기를 개발하여서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고 그걸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상하는 예술로 많은 행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행사들을 좀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제가 부족한 부분은 그래도 아이들의 현장을 좀 알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상상하는 예술을 하면서 이제 유치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조금 좋은 기회에 호서대학교 내부에, 이것도 호서대학교입니다. 호서대학교 안에 있는 창업선도대학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저는 8년이라고 하면은 대학교를 8년이나 다녔어? 아, 그러면은 석사랑 박사 나왔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아닙니다. 저는 학사만 2번을 졸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걸로 뭐 해? 라고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보통들은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좀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다고 하면은 되게 좀 불안해하고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8년들의 경험들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에서 소중한 경험들이 되고 이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서대학교 이제 유아교육과 안에서 이제 교사를 하다 보니까 교사 말고도 이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되게 많아요. 인턴도 되게 많이 했고요. 돈이 되지 않더라도 봉사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이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롯데월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저를 혹시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에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서비스를 배우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과에 와서는 좀 더 지식적인 거를 이제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호서대학교 8년, 그다음에 유치원이 아닌 창업을 선택한 이유는 유치원도 좋지만 이것들을 좀 더 서비스적으로 엄마들이 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이런 놀이를 하고 싶은데 놀이가 잘 없어요. 선생님 놀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면은 상호작용에서 집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라는 니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멜팅을 넘어가지고 이제 멜팅은 이제 1인 기업이었는데요. 1인 기업을 넘어서 정말 기업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법인으로 한 번 더 재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창업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친구들처럼 계속 창업을 도전하고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15년 호서대학교 창업 선도대학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멜팅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1인 기업으로서 음악과 유아교육의 전공을 접목시켜가지고 이제 기관 행사, 아이들이 그냥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스토리텔링을 항상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악기를 만들고 늘 집에 가면은 끝. 보통 이제 집에 가서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경험을 주고자 아이들이 악기를 만들면 제가 이제 전공이 음악이다 보니까 저희 팀을 또 이제 앙상블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앞에서 같이 연주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자존감도 높이고 본인이 만든 놀이에 대해서 만족감도 높이고 엄마들도 놀이로 끝난 게 아니네. 조금 더 아이들이 연주를 할 수 있네. 라는 그런 경험들을 줄 수 있는 계속 기획과 행사들을 이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제 정말 창업의 첫 도전이 시작되었는데요.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제약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면은 고도의 성장하는 기업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J커브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좋은 엔젤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 A씨를 이제 만나가지고 투자를 받게 되었고요. 2019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불당동에 어린이 아지트 놀봄을 이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지트라는 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의 이제 시작은 유치원에서
문제점이 이제 엄마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그 프로블럼은 우리 아이가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이 늦어졌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나 아니면 픽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뭐 유치원에 연락이 왔는데 아프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니면 주말에 저도 편히 쉬고 싶은데 봐줄 사람이 없어요. 라든지 또 이제 육아맘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다 이제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많이 일을 하시고 어머님들이 아이를 돌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문화가 아직도 이제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아는 너무 좋으나 독박 육아가 장기화되면은 사실 체력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엄마도 한 개인의 이제 사람으로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이런 것들 이제 여가 생활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이제 현 시대에서는 또 이제 본인의 엄마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아이들이를 봐주는 것들이나 아니면 유치원에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하나요? 종일반. 종일반은 조건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이제 직장을 다녀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빠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종일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은 보통 2시에 끝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엄마가 이제 아이를 보게 돼야 되는데 뭐 은행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장례식을 가야 된다거나 하면은 아이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니즈를 파악을 해서 아예 오프라인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저희는 이제 다 육아교육 선생님들이 존재해 계셨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놀이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오프라인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저의 한계점은 엄마들과의 소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창업이라는 거는 경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단계로 올라오게 됩니다. 1인 창업 이후에는요. 그러면 직원들이 생기고 경영을 해야 되고 자금을 관리해야 되고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금적인 것들이 모두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코로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운영은 이제 처음에는 다 저희의 지인들이었죠. 자, 다시 앞에서 보시면은 이 놀봄을 시작할 때 저는 좀 지인을 많이 모았습니다. 의견이 맞는 팀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자금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목적 그러니까 앞으로 가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을 모았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이제 계셨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쉬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을 저희가 이제 꼬셨죠. 꼬셔가지고 팀을 모아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운영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고난과 역경, 이제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합니다. 단 노력에 의해서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알아보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좀 발품도 팔아보고 그다음에 이런 투자자분, 이런 엔젤 아니면 저희가 함께하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분께도 계속 도움을 요청을 드려서 제이비 벤처스에서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보증금에서 좀 더 저희의 기술을 보고서 이 사업은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대출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자금을 유치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은 되게 생각하면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실로는 되게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인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팀원들은 있었지만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야근의 연속이 생기게 되었죠. 그 다음에 자금의 고민. 이제 저희도
확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중에서도 처음에는 매출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과정들 중에서 좀 더딘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 부족, 뭐 엄마들을 대면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대하는 것들이나 놀이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부족하여서 저도 많은 이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정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찾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는 또 이제 전염, 감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결과로서 좀 아팠을 경우에 대해서 좀 많이 심각하게 다루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곳은 오프라인이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그러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 이거를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극복하고 어떤 길로 좀 더 사업을 전환할 것이냐는 것들을 팀원들과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짚어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들을 대상, 그리고 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뭔가를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점을 더 계속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네이버 검색어에 엄마표 놀이, 아니면 홈키트, 코로나 집에서 놀 수 있는 놀이들이 한 월에 10만 건 이상 정도 이제 검색량으로 떠오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캐치한 것들은 유아교육은 아이들이 나이가 이제 있잖아요. 뭐 4살, 5살, 6살 있는데 이 아이들이 4살이라고 해서 그 반 아이들이 아니면 4살이라고 해서 모든 한국의 아이들이 다 똑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월이라는 게 좀 더 편차가 있고 거기 안에서도 성향 아니면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도 아니면 뭐 소근육의 발달이라든지 아무튼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로 좀 편차가 있는데요. 한국의 놀이 문화는 좀 나이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놀이를 했을 때 좀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4살이라고 해서 샀는데 우리 아이한테 너무 어려워. 아니면 5살 거라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을 걸 샀는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하네, 너무 쉽네,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그러면은 콘텐츠를 나이로 구분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좀 솔루션을 제공하자 해서 저희가 이제 유아교육 교사이다 보니까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제 제작하는 데서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커스텀으로 맞춰가지고 개발을 이제 진행하자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니즈를 파악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서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미술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집에서 엄마들이 소소하게 놀이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트를 만들어서 조그맣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나 아니면 이 고객에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제 고객을 이제 모집 아니면 고객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서로 연결해주는 좀 사업을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여 랜선놀이를 이제 시작하게 피보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보팅이라고 하면은 사업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놀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언제든지 찾아와서 놀이를 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언택트가 이제 온 시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이제 온라인으로 엄마들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은 아이들이랑 놀이하는 방법,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 놀이를 이제 하려다 보면은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끼리 엄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마의 노가다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 재료 사고 저 재료 사고 잘라야 되고 맞춰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저는 이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는 키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저희 플랫폼 안에서 유통을 하고자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의 진단 분석 커스텀이라고 하죠. 진단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맞는 놀이를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소근육이 발달이 조금 덜 되었으면은 가위질을 조금 덜 하고 뭔가 클레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놀이를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좀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진 놀이를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랜선 놀이의 추천을 통해서 인기 선생님이나 인기 업체들을 또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좀 적합한 놀이를 추천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놀이의 구매까지 이루어지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엄마들이 나 이런 놀이를 해봤는데 이렇게 놀이를 했더니 괜찮더라 아니면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데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것들을 이제 랜선 놀이에 녹여내려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의 차별성은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1단계에서 25단계까지 뭐 연령이 될 수도 있고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의 발달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즐겨했던 놀이나 취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저희들의 놀이를 구매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계속 분류해가지고 정말 적합한 놀이를 매칭하고자 해서 사업의 차별성을 두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랜선 놀이라고 보통의 놀이를 이제 어머님들이 주문을 하시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사용 설명서만 옵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걸 읽고서 한숨을 많이 쉽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아예 영상에 그런 대화들도 녹여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놀이를 할까? 이거는 어떤 재료일까? 이것들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상호작용, 선생님들이 하는 상호작용을 엄마들도 할 수 있게끔 영상 속에 녹여냈고요.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예요. 짜잔! 오늘은 가우디 건축가의 카사구의 굴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의 재료 소개입니다. 이 재료로 어떻게 카사구의 굴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핸디코트와 유리타일을 사용하니 손 보호를 위해 라텍스 장갑을 꼭 착용한 뒤에 활동을 진행해주세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렛츠 고고고! 먼저 숟가락을 사용해 핸디코트를 화병에 골고루 잘 펴발라주세요. 핸디코트를 바를 때 느낌이 어때? 핸디코트를 쓱쓱 문질러 발라보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핸디코트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카사구의 굴뚝은 어떤 모습이지? 비슷한 색깔의 조각들로 나누어져 있네. 우리도 비슷한 색깔끼리 나누어 붙여보자. 짠! 이렇게 색깔을 나누어 주었어요. 유리타일을 핸디코트 위에 붙여보아요. 꼭 장갑을 낀 뒤에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색을 먼저 붙이고 싶어?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니? 핸디코트에 붙일 때 느낌이 어때? 본드나 풀을 바르지 않아도 잘 붙는구나. 카사구의 굴뚝처럼 꾸며주자. 화병 속에 손을 넣어 붙이면 손에 잘 붙지 않는다는 꿀팁! 짠! 여러 조각들로 트렌카디스 기법을 이용해 카사구의 굴뚝 화병을 만들었어요. 핸디코트가 마르는 동안 아이들과 어떤 꽃을 꽂을지 함께 고민해 보아요. 다음은
다음엔 더 재미있는 놀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자세하게 아이도 볼 수 있고 엄마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엄마들의 후기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손쉽게 정말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제품들을 받았다고 많은 후기들을 이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고요. 저희 이제 내일의 팅클리입니다. 저희 팅클리는 에듀테인먼트 이제 플랫폼으로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이제 문화, 새로운 놀이 문화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콘텐츠의 기반으로 V커머스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이제 공급자도 영상이 조금 어렵다면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잘 팔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모두 다 만족하는 놀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에서 팀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부터 키즈에 관련된 창업을 1인 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도 했었고 또 음악에 관련된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놀이에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랜선 놀이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을 많이 이제 모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확장을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도 좀 더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MD 이런 콘텐츠 상품을 좀 좋은 것들을 초이스해서 엄마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MD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총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웹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CTO도 함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마음이 잘 맞는 팀원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나 기업을 이끌어 가야 되나 라는 것들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스타트업은 생사분별이라고 합니다. 정말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벤처와 컴퍼니는 이제 스타트업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불리는 벤처와 컴퍼니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아서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가게 되면은 이것도 제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가장 이제 기업가 정신이란 이제 이상적인 거죠.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전에 꿈꿨던 것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 뭐 월급 받는 것보다 창업을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부자가 돼야지. 사업 계획 써? 융자 같은 거 받아? 그 융자 이전에 지원 사업이 있으면은 지원 사업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탄탄해지면은 투자 유치도 해야지. 투자 유치하고 나서 좀 더 커졌어? 팀도 되게 구성이 잘 됐어? 그 다음에는 엑시 플랜, M&A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이제 스타트업에는 개인의 채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자금적으로 대표의 의무는 직원들을 챙길 수 있는 역량과 회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금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보유하고 이거를 이제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개인 채무가 조금씩 생기게 되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대출 상환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팀원들이 생각보다 저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는 왜 안 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 아니면 나랑 왜 의견이 안 맞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대표자로서 내가 얘기를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초반에는 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난 대표잖아. 월급을 주고 있잖아.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대표는
그런 옛날의 대표가 아니라 이제 창업에 대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리터치하는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랬어?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데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볼까 하면서 조금 더 직원들의 마음을 이제 터치해주면서 계속 도닥여주고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는 게 아마 스타트업의 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제품에 우리 건 잘 만들었는데 왜 몰라주지? 라는 것들도 이제 생기게 되고요. 당장에 뭐 자금이 마르거나 아니면은 잘 팔리지 않는다면은 폐업까지도 생각하는 게 사실 현실적인 스타트업의 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은 생존입니다. 즉 지금의 이제 친구들의 언어로 사용하면은 존버라고 하죠. 이제 플레임으로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존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티다 보면은 기회가 생기고 이 기회라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독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어떻게든 뭔가를 해본다. 그리고 버티고 이거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정말 중요한 각오가 늘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일매일 각오와 결심을 하는데요. 아침 되면은 결심을 하고 오늘 잘할 수 있어. 근데 오후에 되면은 많은 부딪힘들이 생깁니다. 뭐 외부에서인 것도 있고 뭐 팀원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걸 해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필요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에어비앤비의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같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에어비앤비는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단지 우리 창업을 하자 해서 모이기는 했지만 생존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생존을 위해서 했던 내 그 수단이 사업이 되고 이 사업이 결국엔 커져서 글로벌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영상 같이 보시고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to college at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with one of my co-founders, Joe Gebbia. And on the day of graduation, Joe said, Brian, one day we should start a company together. And a couple years later, he calls me up and I was working in Los Angeles, California, and he says, Brian, let's start a company. I was working as a designer in Santa Monica. I impulsively quit my job. In the middle of the night, one night, I drove up to San Francisco with $1,000 in the bank account, and I rolled up everything in the back of my old Honda Civic. I get to our apartment, and Joe tells me the rent's $1,150. And I realize, I probably should have asked about that before I came up to San Francisco. So we had this problem, and the problem was we needed to make rent, and we were two designers that wanted to meet people. And it turns out that weeken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coming to San Francisco, a design conference. All the hotels were sold out. We had the idea, why not create a bed and breakfast for designers that need housing? We can make money and meet people. We didn't have any furniture, but Joe said he had a couple air beds. He inflated the air beds, and it wasn't a bed and breakfast. We called it the Air Bed and Breakfast. And our name originally came from Air Bed and Breakfast, which was not a startup. It was a way for us to make rent 3 years ago. We thought the idea was absurd ourselves. I think a lot of my friends did too. We thought it was just a way to make rent, and then we decided we'd keep doing it as a way to keep making rent until we came up with the idea. We didn't think this was the idea. We didn't know what we wanted to do. We actually at one point thought we were going to create a roommate site. We said no one would ever do something like Air Bed and Breakfast, but maybe if we added profiles to roommates, we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And we never really got excited about that idea. And eventually people kept mentioning Air Bed and Breakfast. And what seemed crazy, we just kind of got comfortable with. And we decided, you know what, let's just create Air Bed and Breakfast. It took about a year honestly, it took like a year to get probably 100 users. And then and now we'll get those in like an hour or whatever it is. So it's pretty crazy. No one wanted to be the first person to do this. It's one of those concepts that once it gets going, everyone wants to do it, but no one wants to be the first person to try it. So what happened was we did this. We provided housing for the San Francisco Design Conference.
5 months later, South by Southwest is coming up. 2008, South by Southwest. We decide, let's create a website where we can provide housing for conferences all over the United States. So we created a tiny little website in 3 weeks. It wasn't super sophisticated. And we launched it. And I think we had like 3 people use the site. And so, you know, it wasn't really a big idea. We allowed some time to pass. And in the summer of 2008, that's when we finally came up with the site you see today. We decided people aren't using this site for conferences. Let's build a site where you can literally book a room anywhere around the world. And the problem was, how do we get people to start using it? And so we figured we had to pick an event or something where there was a lack of housing. We could promote it. And it turned out that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was coming up. And it was a great press opportunity because in the summer of 2008, all anyone was talking about was Obama. And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was coming up in Denver, Colorado. And they moved him, if you remember, to a huge football stadium. They had 27,000 hotel rooms that were sold out. And we started writing. We basically said, that is it. That's how we're going to find all the press. So we literally typed in, I think, DNC housing crisis in Google News. We found all the email addresses, all the reporters writing about this DNC housing crisis, and we just emailed all of them. I mean, we emailed probably 1,000 people. We just stayed day and night just emailing people until people wrote us back. And eventually a couple bloggers started writing about us. And then the local news picked it up, and then the local newspapers did Denver, I think the Rocky Mountain News and Denver Post picked it up. And then pretty soon, national press picked it up because they were following their own keywords, and they noticed all these people were talking about this thing called Air Bed and Breakfast. And one day CNN calls us and they want to do a story. And as soon as CNN does a story, then New York Times, and that basically got us international visibility. And then people started listing the rooms all over the country. So I think by far the hardest thing is getting those first 100, then 1,000, then 10,000 people. We spent a year trying to just get anybody to use it. And then we spent the last 2 years since then getting to the point where we are today, where we have done over 900,000 nights booked through our website. I think at some point the flywheel gets going. You know what PG said about when he met us? He said our idea is terrible. He said our idea, he thought our idea was terrible, but he let us in anyway. So I'll tell you how we got into Y Combinator. This is kind of a separate side story, but we ended up making this collectible cereal. And I don't know if I should go into this story, but we ended up making this collectible cereal we provide housing for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And as a promotional item, we made Obama and McCain themed cereals. We called the Obama themed cereal Obama O's, their little Cheerios, the Breakfast of Change, and Captain McCain's. And the thing we never told anyone until recently is that that's actually how we funded our company. We funded our company by creating cereal, because basically we created this marketplace that no one would use because we couldn't solve the chicken and egg problem. But we came up with this weird cereal for fun one night. Everyone wanted to buy the cereal, and we said, well, we'll keep selling the cereal because we need to make money. And the cereal was our seed money. That is the original thing that funded our company. And Paul Graham heard that, and we were applying in November of 2008. Now, if you remember November 2008, the trait everyone's looking for in founders in November 2008 are people that are like cockroaches. They're not going to die no matter what, because it's not clear anyone's going to raise money, not like today. And so Paul Graham's like, man, you guys are hardcore. You will not die. And he thought we had a lot of imagination. So that's why he picked us. And he figured this idea is terrible, but they'll probably do something else. But they're not going to die. Now when I talk to people at Airbnb, they have a familiarity with it, and they're comfortable with the concept. We used to have to talk to 100 people typically. I mean, I don't know the number, but let's say we had to talk to 100 people to find somebody that was interested in the very early days. So you had to overcome rejection a lot. We don't face that level of rejection. I remember we used to have not even, now if you need software, you need things, you can do it. Now we have a team of people. Being an entrepreneur when you're not successful is an incredibly solitary thing.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for us to have had great co-founders. Whatever happens in the incubation, the creation period, it's kind of like your childhood. It's the equivalent of your childhood for your company. Whatever happens in the creation of your company will impact everything else you do forever. We had to be incredibly disciplined. We had to hustle.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e had to focus. When you don't have any money, you can't pursue 5 strategies. You can pursue one strategy. And we had to fundamentally pick the thing. And I think now it's just
people are able to raise a lot of money, build big teams, and develop things that maybe people don't really want. We could only make a bet when we had enough data to know like, people really wanted this. I think conventional wisdom is overrated. And I think people confuse logic with conventional wisdom. Do you know what I mean? In other words, if you were being logical, you would do something for yourself, or you experiment on yourself, and you'd say, oh, that worked on me. The logical thing is, if am I unique? If I'm not unique, it'll work on other people. That was kind of what we did at Airbnb. We thought conventional wisdom says this is crazy, so people aren't going to want it. But we don't have to build things. We only need to make a rent for us. We don't need to make rent for other people. So we built the site for ourselves. We had a great experience, and then a few other people started doing it. So, you know, it's kind of like this idea of conventional wisdom. And I think that it totally, Airbnb and Uber both totally fly in the face of like conventional wisdom and what we're comfortable with. I would caution people from going into things that are hot. Like, I would caution people who are recognizing tech trends and saying, let's go into group buying, let's go into location-based, mobile, whatever. Like, and the reason I would caution people against that is this is a long path. This is a 5-year, a 10-year, and if you're successful, it's like 10, 20, 30, 40, who knows how long it is. But if you think of it in that sense, and you realize how like many different trends there are, you'll start to realize that you should focus on something that you're truly passionate about and not something that's hot. And I think focusing on like solving your own problem, scratching your own itch, and building a team with people that you've built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is the way to do it. 이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에어비앤비는 수많은 그런 역경들,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창업하자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모였더니 이 모인 장소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내야 될 만큼의 이제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방을 빌려줘야 되나? 그래, 그럼 우리는 다른 곳에 자고 이곳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돈을 이제 조금 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유지를 해 나갔고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이런 박람회를 하네. 근데 그 박람회의 가장 문제점은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서 모집을 해서 혹시 집이 비어? 그러면 빌려줄래? 라는 것들이 시작하게 되었고 단지 그냥 그런 에어베드라고 하죠. 거기서 시작된 이제 정말 호텔이 아니라 그냥 그런 베드만 하나 있으면 되는 것들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들에서 이제 가장 창업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퀴벌레처럼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볼 때 팀의 역량, 대표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내가 투자했을 때 이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분명히 창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버틸 수 있는 바퀴벌레 같이 버티고 버텨나갈 수 있는 팀이라는 것들을 되게 가장 눈여겨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도 그런 것들의 생존 능력을 보고서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팀의 능력, 대표의 능력들이 검증이 돼서 지금까지의 큰 이제 글로벌이 되었지요.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혹시 누군지 아시는가요? 제가 처음에 운전을 시작했을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보통은 장착이 되어 있거나 내비게이션을 이제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운전을 했는데요. 제가 운전하기 시작한 시절부터는 어플리케이션, 아이폰이 나와서 조금 되고 그다음에 뭐 갤럭시가 나오고 삼성에서 계속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앱에 대한 것들이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내비게이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플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접했던 내비게이션은 이게 위에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모양이 있죠? 혹시 친구들은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밑에는 어떤 건지 아실까요? 아마 운전하는 친구나 이렇게 엄마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 것들을 보셨다면은 아마 이제 카카오맵이라고 이제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티맵과 같이. 근데 이전에 저는 김기사를 썼습니다. 김기사 운전해 라는 것처럼 이제 김기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내비로서 정말 중요한
안내를 해주었고요. 저도 우와 이런 것들이 내비로 지금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사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지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업데이트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카카오 내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이제 그 시절에는 그냥 카카오로 바뀌었나 보다 아니면 카카오가 했던 것들인데 조금 더 잘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런 스토리들을 이제 알다 보니까 이제 3명의 공동 창업자가 내비게이션을 이제 만들자고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들은 다른 제품을 개발하는 것랑 좀 다 다르게 개발에 대해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금적으로도 많은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개발자가 필요하고요. 개발을 했을 때 이제 운영에 대한 자금,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이것도 또한 또 자금입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개발자 채용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제 어플을 개발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웹 서비스도 되게 크게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자금들이 필요했는데 이 김 기사는 대출이 아닌 그 넘어서 사채까지 대표들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즉 하나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을 챙겨서 이거를 운영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목표 하나로 이제 계속 이제 사채까지 쓰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겪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에서 제가 알고 있는 금액으로는 아마 한 600억 정도의 매각이 되어서 이렇게 꽃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꽃길을 걸을 거야. 나 돈 엄청 많이 벌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많은 이제 역경들이 늘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고 그거를 잘 버티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스타트업의 이제 성공의 길에 갈 수 있다고 모두들 얘기를 이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제 스타트업 성공 도달 시간을 보면은 평균 보통 한 7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 시절부터 연글고 구르고 굴러서 정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정도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겠는데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그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스타트업이 되는 과정을 한 7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음악에서도 얘기를 해요. 전문가가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은 10만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한 7년 이상, 10년 이상을 꾸준히 그것만 하다 보면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하는 것들이 위해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체력과 정신과 그다음에 팀원들을 다독이면서 함께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들이랑 똑같습니다. 창업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마무리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내 사업이 어떤 걸 기반으로 수익이 될 것인지.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은 꼭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쓰라고 그리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되게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BM이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정보를 받고서 이런 것들로 수익을 벌구나, 수익을 벌 수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떤 것들을 좀 비즈니스 모델로 세울 수 있지라고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전 세계 한 80여 개 기업 책을 보시다 보면은 아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어비앤비도 나오고요. 뭐 나이키도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위쿡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으로 이제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돈벌이 방법을 핵심으로 정말 콕콕 씹어줍니다. 글로 읽으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제가 책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잘 혹시 보이나요? 일러스트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글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나 비즈니스 모델, 즉 사업화 모델, 아, 이렇게 수익을 벌었구나.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들로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고,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제 광산을 캐는 이제 광부들이 이제 바지를 늘 입게 됐는데,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 뭘 팔 수 있을까? 그래서 광부들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산을 하면서 바지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리바이스가 늘 광부들은 바지를 늘 빨아야 되고 자꾸 빨다 보니까 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해지지 않는 바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정말 튼튼한 청바지가 나와서 이제 리바이스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사업의 모델은 처음에 고객이 광부들이었죠. 근데 광부들이 소문을 냅니다. 이 바지는 계속 입어도 해지지 않아. 너무나 좋아. 해서 이제 일반 고객들이 사게 되었고요. 그런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한 책이고요. 저는 이거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추천하는 책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책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변화에 따라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익 모델이 계속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늘 참고하면서 우리의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지 좀 생각을 하면서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고민이 많이 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이제 창업 스토리를 좀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이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팅클유 대표 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